안녕하세요. 매커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수정 명령어.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케치 명령어를 알아봤다고 하면, 자, 이제부터는 요 수정 명령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정 명령어는 자, 캐드 상에서 보셨을 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요쪽에 있는 요 수정 탭에 있는 요 아이콘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전부 다 알아보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말고, 자주 쓰는 거,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자격증 시험 볼 때도 꼭 필요한 그런 아이콘하고 명령어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 이동, 복사, 신축, 회전, 대칭, 축척, 자르기, 목깎기, 배열 막 요렇게 있는데, 자, 요 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라인이라든가 또는 원이라든가,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쪽에 안쪽에 있는 요 선만 내가 필요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싶다는 거죠. 자, 요럴 때 사용하는, 요렇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실 뭐 이동이라든가, 자, 요렇게 뭐 이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복사를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복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 위주로 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수정 명령어들은 좀 많아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영상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배우실 거는 move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명령어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원과 삼각형이 있어요. 자, 꼭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요 삼각형하고 원을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들었다고 해서 꼭 이거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객체를 제가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캐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객체들은 다 이 mov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ove라는 명령어를 잘 사용할 줄 아셔야, 그래야 도면 작업도 빨리빨리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과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모양을,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 요럴 때 원과 삼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자, 이 원의 요 밑에 부분이 삼각형의 꼭대기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밑에 부분에서 위에 부분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에서 으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서 음, 어디에서 아이고, 이게 한글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쓸게요. 어디에서 어디로. 자,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를 먼저 찍고 어디로 갈 건지. 자, 그러면은 P1이 뭐가 되겠어요? 어디에서가 되겠죠. 그리고 P2 지점이 어디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어떻게 잡죠? 왼쪽 거를 먼저 잡아서, 그죠? 옮길 거를 먼저 잡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놓을 위치에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원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캐드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꼭 원과 삼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자, 서클, 자, 이렇게 원 대충 하나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자, 선을 하나 대충 그려보세요. 자, 요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요 원의 이쪽 부분이, 4분점의 요 부분이 선의 요 끝부분으로 가고 싶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가 이제 P1이 되니까 어디에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로가 되니까 순서대로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ove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move, 아이고. 자, move라고 하는 거는 단축키가 M이에요. M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M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명령창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창을 보면 명령창에 여러분들이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객체를 선택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객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면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지정하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두 개의 점을 찍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가서 찍고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 거잖아요. 자, 요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찍고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명령어. 자, 그 다음에는 카피가 있어요. 자, 이 move랑 카피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실행 방법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자, move는 자, 기존에 있던 원본이 없어지면서 일로 이동을 하는 거고 복사는 보겠어요. 자, 원본도 있고 복사한 객체도 여기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ove랑 요 카피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1, P2 어디에서 어디로예요. 자, 요 카피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는 단축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C5도 되고요. CP도 돼요. CO, CP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에서 보시면은 자, C5가 훨씬 더 가깝죠. 손으로 이제 움직일 때 자, 키보드 하나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C5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C5 자, 그러면 카피라고 뜨죠. 자, 그리고 실행. 자,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기. 요 원을 역시 마찬가지로 요쪽에다 복사를 하나 해놓을 거예요. 어디 부분이? 요쪽 부분이 요쪽으로 가게끔. 자, 객체 선택. 자, 실행.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여기로. 자, 이렇게 가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자, move는 찍으면 끝났지만, 자, 카피는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막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하나도 괜찮지만 여러 개를 같은 지점에서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카피가 아주 유용해요. 자,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요 원이 자, 요쪽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 카피. 자, 요 놈이 복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 자, 여기 부분을 찍고 자, 어디로? 여기로 찍고 여기로 찍고 찍고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지점을 계속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을 해서 카피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피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어예요. move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move랑 카피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아이콘으로 보면 여기 위에 여기 있죠. 자, 여기 위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동, 복사 요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브 카피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레이지.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레이지는 지우기, 객체, 내가 지우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고 실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아이콘으로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우기. 요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뒤에 지우개 달려있는 거. 자, 요거니까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아이콘 사용 안 하겠죠. 그래서 명령어로 이 해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입니다. 자, 요거 옵셋은 자, 여러분들이 별표를 뭐 한 100개를 쳐놓으셔도 아주 괜찮은 아주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옵셋. 저 같은 경우는 옵셋과 이제 이따가 요 바로 밑에 배우실 트림 있죠? 옵셋과 트림 요것만 있으면은 웬만한 도면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셋 트림이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명령어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무한대로 계속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저 따라서 해볼게요. 라인. 자, 여기 캐드 화면에서 자, 여기 찍고 오른쪽으로 한 100mm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작성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 O 합니다. 실행.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자, 명령창 봐보세요. 자,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하시오라고 나와요. 자, 이 얘기를 따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몇 간격으로 얘를 계속 복사를 할 거야. 요 간격 값을 입력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mm 정도 해볼까요? 자, 숫자 10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자,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시오 라고 나와요. 자, 어떤 애를 간격 띄울 거야? 자, 네가 지금 10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자, 요 10을 띌 객체를 선택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했더니 자, 요 마우스를 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도 하나가 생기고 아래도 하나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방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객체가 요 놈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자, 이쪽이든 이쪽이든 뛸 수 있는 어느 쪽으로 뛸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경계로 해서 자, 요 선 있죠? 방금 우리가 선택한 객체. 자, 요걸 객체를 기준으로 위쪽의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위로 가서 아무 데나 클릭. 자, 그러면은 또 요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방금 생성이 된 요 놈을 다시 또 한번 띄워 볼게요. 다 찍고 또 위로 가서 찍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같은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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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죠? 그래서 같은 간격을 갖는 이런 객체들을 생성하고 싶을 때, 자, 요 옵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딱 봤을 때, 자, 도면에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겠어요? 그죠? 요거는 표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죠? 요런 방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런 선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직선, 평행과 수직, 자, 요런 직선뿐만 아니라, 자, 요거는 빗변, 자, 빗금으로 되어 있는 요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객체를 여러분들이 얘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얘를 경계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옵셋. 자, 이번에 간격을 15로 해볼까요? 15 입력 실행.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쪽 왔다 갔다 하면 요렇게 얘를 경계로 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평행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선뿐만 아니라 얘는 원도 돼요. 자, 원, 서클. 자, 여기 반지름을 한 20 정도로 해볼까요? 자, 반지름 20짜리 원을 자, 얘를
요 바깥쪽에 요렇게 또 동심원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2개 정도. 자, 요거 간격을 5mm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옵셋 5 했죠. 자, 그다음에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에 와서 아무데나 클릭. 자, 또 찍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 자,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간격이 5인 요런 원들을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원도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호도 가능합니다. 자, 호 한번 해볼까요? 자, 찍고 그냥 3.호로 대충 하나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옵셋. 자, 이번에 10mm로 띄워볼까요? 자, 해서 찍고 위로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자, 요렇게 그럼 요 간격이 10이란 얘기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죠? 자,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간격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옵셋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각형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자, 오른쪽으로 한 100mm 가볼게요. 됐죠? 자, 요거를 옵셋. 자, 그 다음에 뭐 한 30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선만 이어주면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죠? 뭐 굳이 요거를 요렇게 찍고 뭐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굳이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요런 사각형 한 번에 그리는 명령어 뭐죠? 렉탱글이라고 있죠? 렉탱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옵셋과 트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옵셋은 어떠한 객체든 전부 다 같은 간격으로 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셋 10 입력하고 자, 이렇게 계속 뛸 수 있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계속 뛸 수 있습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아마 저랑 나중에 이제 뭐 기능사 도면이라든가 자, 요런 도면들을 좀 작업을 하실 때는 아마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옵셋과 트림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거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옵셋은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명령창에 옵셋 또는 5를 입력하시고 거리값 입력했었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한 다음에 생성할 방향을 가서 찍어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익스텐드입니다. 아마 오토캐드나 어떠한 캐드든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 배운 다음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10년 동안 다 까먹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야, 너 캐드 배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그때 뭐 배웠냐? 그걸 물어봤으면 대부분 옵셋 트림은 다 얘기합니다. 대부분 라인 서클, 옵셋 트림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억이 너무 잘 나는 거죠. 기억이 왜 잘 날까요?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면을 그릴 때 이 트림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 도면 못 그리는 도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트림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요 트림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선분이나 객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명령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 캐드로 한번 가서 봐볼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부분은 내가 날려버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요 부분은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 얘를 대파라고 생각하세요. 대파. 그 다음에 요 놈을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파랑 칼이다. 그러면은 자, 요 칼로 자, 여기를 댕강 날려버린 다음에 요거를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트림입니다. 트림. 자, 여기 자르기. 자, 여기 가위 모양 있죠?
자, 요게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라인. 자, 여기서 선 하나 대충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라인. 자, 또 대충 하나 이렇게 교차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이쪽 부분은 날려버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트림. 자, 들어갑니다. 자, TR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트림은 단축키가 TR입니다. TR. 그래서 자, TR 입력하시고 실행.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써드릴게요. 자, 1번. 자, TR 입력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맨 처음에, 자, 얘를 대파를 자르려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뭘 먼저 집어야 돼요? 그죠? 칼을 먼저 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칼을 집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자를 건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림. 자, 여기 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자, 그 다음에 대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대파. 자, 칼을 집는 순간부터 얘는 잘린 거예요. 이미. 자, 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쪽이든 요쪽이든 여러분들이 이미 얘를 잘린 상태라서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실제로 잘리지는 않았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트림. 자, 칼을 집었어요. 그죠? 요놈이 칼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릴 부분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자,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실행.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트림.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트림 만들면 칼을 누가 될까요? 칼이? 자, 1번, 2번이 있을 때. 그래서 요 놈이 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선택. 자, 실행. 자, 그 다음에 어디 부분 날려버리면 돼요? 그죠? 위에 부분 선택. 그리고 실행. 자, 이렇게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으로 자, 대충 하나 그려보시고, 자, 요 놈을 자, 바깥쪽, 원 바깥쪽에 삐져나간 이 선들을 다 지우고 안쪽에만 남겨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칼은 누가 되겠어요? 그쵸? 당연히 이 원이 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림, tr. 자,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칼 선택, 실행. 자, 그 다음에 버리고 싶은 부위를 선택. 자, 여기. 자, 요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안쪽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사용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요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선으로, 자, 우물정자. 자, 우물정자. 요렇게 한번 대충 그려보세요. 자,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자, 요렇게 사각형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자, 얘네들이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요렇게 다 없애버리고 싶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두 개를 없앨 때는 칼이 누가 되겠어요? 자, 얘랑 얘가 칼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쪽이랑 요쪽 없애버리고 싶을 때, 얘랑 얘가 칼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요 네 개의 선분이 다 서로 칼로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림, 자, 전체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실행. 자, 그 다음에 자를 부분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바깥쪽을 다 없애버리고 사각형 형태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옵셋과 트림을 이용해서 응용을 한다고 하면, 자, 라인.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한 100mm,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요 끝점에서 할까요? 자, 끝점에서 위로 30 정도 올려볼게요. 자, 요거 두 개의 선분을 가지고 사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요 선분을 위로 얼마만큼 띄면 돼요? 그쵸? 30만큼만 띄면 되죠? 자, 옵셋 30. 자, 이렇게 띄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요쪽 선분을 이쪽으로 50만큼만 가볼게요. 자, 옵셋 50.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띄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사각형만 남겨두고 얘네들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트림. 자, 요때 칼은 누가 될까요? 자, 요때 그쵸? 자, 이 선분에 다만 있으면은 무조건 잘립니다. 그러면 얘가 칼이 되겠죠. 자, 이 칼 하나로 위아래를 다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서 요런 경우를 가끔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요렇게 선분이 있고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서 선분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거 트림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버리고 얘만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자, 칼은 얘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하는 거죠. 자,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자, 실행. 자, 여기서부터 잘랐어. 자, 그 다음에 자르다 보니까 요 밑에를 잘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자르려고 하니까 얘가 잘려요? 안 잘려요? 얘는 안 잘린단 말이에요. 얘는 얘가 왜 안 잘려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얘랑 얘를 칼로 지금 잘라 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 안쪽이 잘려요? 안 잘리잖아요. 요 바깥쪽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얘는 잘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선택하시고 이레이지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떠한 선분이 교차가 돼 있거나 이렇게 다 있을 때는 이 선분을 경계로 해서 삐져나간 쪽, 삐져나간 게 있을 경우에만 자를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원리만 트림에서는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삐져나가 있으면은 얘는 트림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트림, 트림.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tr 입력하시고 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를 부분을 결정할 기준선 객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드. 자, 요거 이제 트림과 익스텐드는 항상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자, 이 트림과 익스텐드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이유는 실행 방법이 똑같아. 실행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하는데 단지 다른 거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요거는 자르는 거였죠. 근데 얘는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있고 선분이 요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요거를 여기까지 이 경계까지 연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연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캐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 대충 하나 그려놓고 요까지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을 때, 자, 만약에 여기 벽까지 요 선분을 쭉 연장하고 싶은 거죠.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익스텐드예요. 그래서 자, 익스텐드는 EXTEND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단축키가 앞에 두 글자예요. EX. 그래서 자, EX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아까 좀 전에 트림 할 때, 자, 트림 할 때 칼을 먼저 잡았죠? 그죠? 자를 객체를 먼저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를 도구를 먼저 선택했죠. 자, 여기 연장할 때는 벽 어디까지를 먼저 선택하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연장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선택, 실행.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연장할 거야? 나 얘를 연장할 거야. 이렇게 찍어만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트림하고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대신 자를 거냐, 연장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EX 실행.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실행. 누구를? 요 놈을. 자,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제가 이 객체 선택을 할 때 이 객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편을 선택해 볼까요? 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연장을 할 때 얘를 이쪽 방향으로 연장할 거면 이 객체의 절반에서 오른쪽 부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계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이쪽을 선택했다. 그럼 얘는 이쪽에 연장할 게 없는데 왜 이쪽을 선택해? 나 연장 못해.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대충 가운데쯤 잡아서 자, 여기 오른쪽 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경계까지 누구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는 성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 예시로도 나와 있죠. 요거를 이렇게 자를 건지 연장할 건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도면 작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요 사용 빈도수로 보면 트림이 거의 90, 얘가 10 정도 될 겁니다. 사용 빈도로 보면. 그래서 트림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림 연습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목깎기와 챔퍼입니다. 자, 오늘 요번 동영상에서는 목깎기와 챔퍼까지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깎기는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 여기가 원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자, 얘를 요렇게 여기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요런 명령어예요. 자, 요거 필렛 요 명령어를 배우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자, 서클에서 TTR 배웠죠?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오른쪽으로 100, 그다음 밑으로 100. 자, 이렇게 100에 100짜리 자, 이렇게 선 만들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클 들어갑니다. 서클. 자, 그 다음에 자, 접선 반지름 TTR 사용할 거예요. 자, T 실행. 자, 접선 2개 찍죠? 자, 여기에 접하고 찍고 자, 요쪽에 접하고 찍고 자, 반지름 20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접하고 접하는 원 반지름 20짜리 원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그렸냐? 자, 요거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요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거면 자, 여기에 기존에 있는 요 2개의 선분을 날려버리고 자, 원이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원도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방금 배우신 트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요 2개의 선분을 자를 수 있는 칼은 누구예요? 요 놈이 원이 바로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이쪽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럼 누가 칼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니까 지금 여기 잘라줘야 되고 여기 잘라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한마디로 얘랑 얘가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작업할 때는 얘네들 전부 다 칼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실행.
자, 그 다음에 잘라보세요. 자, 여기 필요 없죠? 여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실 필렛, 요 필렛을 배우기 전까지는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는 자, 요 TTR과 트림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자, 이제 요 필렛을 배우면 이 명령어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자, 여기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100mm, 밑으로 100mm. 자, 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필렛 이제 명령을 사용을 할 건데 자, 필렛은 자, 단축키가 F입니다. F. 맨 앞에 한 글자예요. 자, F. 자, F 실행.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 밑에 메뉴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메뉴에서 다른 거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요 반지름, 가운데 거 반지름을 사용을 하겠죠. 자, 이 반지름은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호 모양으로 만들 건데 이 호의 반지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반지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요거를 20 반지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2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R 실행. 자, 20 입력 실행. 자, 끝났죠? 자, 그 다음에는 객체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서리 여기를 요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요 모서리를 이루는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객체 선택해 볼게요. 자,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자, 요렇게 선택을 하면 자, 요런 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저는 지금 요렇게 나왔지만 요렇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두 개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달라지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존의 객체는 남겨놓고 홀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기존 객체를 없애버리고 홀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를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필렛 들어가 볼게요. F.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자르기 있죠. 요 자르기. 자, 이게 T로 돼 있죠, 약자가. 자, 요게 방금 배우신 트림의 약자예요. 자, 트림의 요 앞글자 T입니다. 그래서 자, 이 T를 선택을 하시면 물어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르게 되면은 이런 형상으로 나오고요. 안 자를 거야 라고 하면은 이런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기계제도 할 때 요거 많이 사용해요. 요거 많이 사용해서 요쪽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형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거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필렛은 이게 다입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반지름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홀을 만들 두 개의 모서리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필렛 R. 자, 이번엔 한 50으로 해볼까요? 자, R 50 해서 요거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찍고 찍고. 자, 그러면 이렇게 R 50짜리 이렇게 호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필렛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 거 지우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똑같이 100 밑으로 100 자, 이런 모서리 하나 만들어 보시고 자, 방금 필렛은 여기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자, 이제 배우실 거는 뭐냐? 자, 여기를 이렇게 자, 요 모서리를 딴다고 합니다. 모서리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예요. 못따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자, 요거는 기계 쪽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챔퍼라고 합니다. 챔퍼. 자, 여기 못따기라고 돼 있죠.
자, 두 개의 객체가 만나는 모서리를 경사지게 처리하는 명령어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경사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렛 명령과 유사하지만 둥근 모양 대신 경사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값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거리값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각도 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값이 자, 요게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값이 자, 요게 15예요. 자, 요렇게 이루어진 요 못따기 형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챔퍼 제가 요 옆에다가 하나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치수를 기입을 해 놓겠습니다. 자, 10, 15.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들으란 얘기예요. 요런 모양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자, 챔퍼는, 자, 챔퍼라고 하는 거는 CHA가 약자 CHA. 자, 여기서 왜 C는 안 될까요? 한자는 요건 서클이고, 그 다음에 CH는, 자, 요거는 요 특성, 객체 특성이라고 하는 체인지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CHA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알파벳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HA 입력 실행.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밑에 메뉴에 보시면은 자, 가운데 거리가 있고 각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가 있죠. 자, 한마디로 자, 좀 전에 배우셨던 필렛과 동일한 메뉴예요. 동일해. 메뉴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얘는 이렇게 잘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거리 값을 물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각도를 물어보는 방법. 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 거리로 보겠습니다. 거리 D 입력.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못따기를 거리를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못따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0과 15니까 자, 10 입력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못따기 거리값을 지정하라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0 입력했으니까 두 번째 15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10과 15를 입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첫 번째 거리값을 10이라고 입력했고 두 번째 거리값을 15로 입력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10이 떨어진 선분이 누구예요? 요 위에 선분이 10이 떨어진 선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가 떨어진 선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세로 선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선을 선택하시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너가 입력한 10이라고 입력한 그 객체를 선택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 자,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했더니 이번에 뭐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선을 선택해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챔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값을 첫 번째 객체로 선택. 두 번째 거리값으로 입력한 거를 두 번째 거리값으로 떨어지는 이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첫 번째 10 입력하고 두 번째 15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찍어 볼게요. 얘를 먼저 찍고 얘를 찍으면
자,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10mm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요게 10mm가 잘리고 요거가 15m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값이 누군지 그거를 도면에서 잘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 얘가 10이구나 그러면은 얘를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얘가 15구나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각도를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한 60도로 자, 이렇게 깎인 요런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0이 떨어졌고요. 요 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랑 요거 사이 각이 60도. 자, 요런 모양으로 여기를 요렇게 깎아라 라고 도면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CHA 들어갑니다. 자, 여기 CHA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거리 옆에 보면 각도라고 있어요. 각도. 그래서 각도 A 실행. 자, 그러면은 이제 메뉴 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자, 길이를 지정해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길이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mm 입력합니다. 자, 입력했더니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자, 그러면 몇 도로 깔 거야? 자, 60도, 60도로 깔 거야 라고 해서 60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찍는 거예요. 첫 번째 10을 입력했으니까 여기가 10이 떨어졌으니까 얘를 먼저 선택. 자, 그 다음에 60도 지점이 얘란 얘기죠. 그죠? 자, 요거를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해요. 왜 이렇게 깎이지? 라고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자, 방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60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자, 최초 여기서부터 이렇게 10이 떨어진 지점에서 자, 제가 CAD 맨 처음에 알려드릴 때 자, 요 점에서 오른쪽이 0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60도로 까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각이 60도가 나오는 겁니다. 요 각이. 이해되시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한 못따기 방법이에요. 못따기. 근데 흔히들 이제 기계 쪽에서는 이런 못따기가 이렇게 다른 값으로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요 못따기 할 때는 같은 값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일 때 여기를 자, 10으로 만드시오. 자, 요거를 뭐라고 도면에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나중에 기계제도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자, 모서리를 C10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챔퍼를 10으로 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CHA 자, 거리 D 했죠? 그 다음에 10 입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도 10이니까 똑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10, 10. 자, 요렇게 같은 값일 때는 여러분들이 요런 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걸 먼저 찍어야 되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요거는 왜? 같은 값이니까. 다른 값이 다를 경우에만 좀 신경 써서 잘 찍어 주시면 되고 값이 똑같을 때는 아무거나 찍어도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못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거리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요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요 모서리를 따는 방법, 요 방법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값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알아보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자, 요 스트레치 느리기부터 해서 요 수정 명령어 마지막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연습 저는 연습 꾸준히 하시는 거를 가장 강추드립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 계속.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스케치 명령어, 지난번에 연습했을까? 이제 수정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자, 스케치부터 다시 연습, 계속 누적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면을 그리실 때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스트레치 시간부터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